자, 그래서 오늘 또 두 분의 전략이 있으니까 전략 보고 이따가 또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시장 전략 화면 볼까요? 컨텐츠로 계속 가는군요. 네. 네, 영화, 여름의 블록버스터가 최고지. 어쨌든 이제 이 우영우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정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좀 호재가 발생을 한 거죠. A스토리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 쪽으로 지금 수급이 좀 확산이 되고 있고 뭐 지니뮤직이 사실은 뭐 컨텐츠 종목은 아니지만 뭐 음원 관련된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이제 CJ E&M과 KT그룹의 어떤 좀 이상한 조합인 것 같은데 묘하게 시장에 지금 긍정적인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OTT가 합병을 했다라는 거 우리나라에 이제 OTT도 우후죽순 좀 많이 늘어났던 게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디즈니 플러스 이런 이제 대형 OTT에 대항할 수 있는 이제 토종 OTT가 생겼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또 토종 OTT 입장에서는 더 좋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고 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제가 딱 찍어가지고 컨텐츠도 뭐 드라마도 있고 웹툰도 있고 영화도 있고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딱 영화를 좀 찍어가지고 관련주들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 주제를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여름엔 티빙하고 네, 시즌이 합병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OTT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넷플릭스, 뭐 애플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뭐 플러스가 쿠팡 이렇게 플레이. 네, 그다음에 티빙, 맞습니다. 시즌, 네. 뭐 이게 뭐야 다 모르잖아요. 우리 나이 때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받아들이기가 저는 이제, 어려운 거죠. 합병을 하면 이제 거의 한 500만 명 이상의 이제 가입자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뭉치는 게 되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웨이브도 있고 네. 뭐 대보면 짜잘한 또 OTT들이 각 방송사나 케이블 방송 채널마다 또 만들어낸 것들이 많기 다 때문에 보려면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월 10만 원이죠. 예, 그 다 구독료가 보통 한 작게는 한 7, 8천 원에 많게는 한 15,000원까지 지금 돼 있으니까 그걸 네. 다 보려면 진짜 사장님 말씀처럼 10만 근데 원 되는 거죠. 컨텐츠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죠. 중복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요즘에는 약간 이제 애플도 그렇고 디즈니 오리지널. 플러스도 그렇고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이미 기존에 예를 들어서 디즈니에서 만들었던 걸 넷플릭스에서 무료로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을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에 있던 컨텐츠들을 다 빼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디즈니에서 만든 컨텐츠를 보려면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해야 되는 구조가 네.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소비자의 역풍이 그렇죠. 나올 텐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비효율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네. 결국은 이제 이런 OTT 기업들의 경쟁 때문에 이제 야기된 거라고 보면 뭐 컨텐츠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좀 생기고 투자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기 때문에 호재로 이제 받아들이지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이런 메가히트 작품이 또 나오면 이게 붐업이 한번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영화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좀 뜬금없지만 지금 올여름 유례 없는 지금 폭염이 네. 스페인이 지금 40도가 넘어가고 있고 중국에서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가로수가 갑자기 불이 붙는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뭐니 해도 뭐 여름철에 더울 때 극장 가는 게 또 뭐 바캉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이제 그 피서지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또 극장이기 때문에 여름 이제 이쯤만 되면 소위 말해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네.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죠. 특히 7, 8월 달에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뭐 영화 관련 기자는 아니지만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일단 탑건 매버릭이 역주행해가지고 지금 500만 명 관객을 지금 돌파를 했고 앞으로 이제 개봉할 작품 중에 가장 좀 기대되는 작품들 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작품들 위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7월 20일 날 최동훈 감독 작품 타짜로 유명한 감독이죠.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이라는 작품이 이제 7월 네. 20일 날 개봉을 하게 되고 7월 27일 날은 그 김한민 감독 우리 명량으로 또 어마어마한 관객 수를 이제 모았던 그 김한민 감독의 차기작 한산 용의 출연이라는 영화가 또 네. 7월 27일 날 이제 개봉을 하고요. 8월 3일 날은 또 한재린 감독의 비상선언 네. 여기에 또 초호화 뭐 이병헌 송강호 뭐 이런 배우들이 또 출연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8월 10일 날은 이정재 감독이 직접 이제 연출을 한 이정재 정우성 주연의 헌트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거의 다 200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이제 투입된 대작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이제 줄줄이 좀 개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화의 개봉과 또 맞물려서 지금은 이제 드라마 컨텐츠 제작 기업들이 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면 영화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한동훈 감독의 외계인에 이제 투자 배급을 하는 게 이제 덱스터 관련주로 이제 손꼽히고 있죠. 특히 이 덱스터의 VFX 기술이 이 외계인에서 빛을 좀 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보고 싶은 영화 비상선언. 그 비상선언은 쇼박스가 이제 또 배급을 하기 때문에 관련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헌트를 연출한 이제 이정재 감독이라고 해야겠죠. 이정재 감독이 만든 이제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버키 스튜디오.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 2로 다시 한번 또 주목받고 있는데 버키 스튜디오. 그다음에 뉴라는 뭐 제작사도 아주 업력이 오래된 제작사이기 때문에 마녀2. 맞습니다. 이런 이제 제작사들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중에 선택. 네, 선택을 하면은 쇼박스를 오늘 저는 좀 픽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역시. 제가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좀 제 개인적인 주관을 조금 반영을 네. 해서 영민한 매니저의 우리 김영민. 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를 엿들었는지. 네. 저도 어제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쇼박스를. 예. 저는 그냥 단순히 비상선언 가장 좀 보고 싶은 작품이다. 어. 그래서 쇼박스. 예. 네. 비하인드 스토리는 나중에 앵커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니에요. 뭐 몰라요, 저도. 네. 하여튼 감각이 이게 야된다. 감각이 아주 뛰어난 우리 김영민 매니저. 자, 상대적으로 요즘 찌눌려 있는 정영민 차장. 네. 눌려있나요? 절대 수익 20%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긴 도달했는데. 아, 그러니까. 네. 뭐 하나 해보죠. 한 개 건진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네, 정영민 차장의 오늘 또 전략 보도록 하죠. 뭡니까? 바이오. 그렇지. 투가를 얹어야지 바이오. BBIG. 예. 없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뭐 그래도 흐름 따라가야죠. 어떻게 BBIG의 했으면 추억입니다. 뭐 바이오의 기회가 온다면 그래도 좀 승부를 해볼 수 있는 쪽이 그나마 이쪽이 좀 손쉬운 쪽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져서 바이오에 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또 제가 본 종목도 이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뭐 상당기간 뭐 저는 개인적인 전략은 하여튼 아직도 저는 최대한 현금을 많이 만들어서 가지고 가자라는 나중에 힘을 써야 될 때 쓰자 이런 좀 주의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 이런 상태면은 시장은 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상황만 온다면 시장은 거기에서 또 살아나갈 국리와 또 개별 방법을- 종목 장세. 그렇죠. 그런 것들 인덱스 지수는 들었다 놨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들이 막 나는 지수하고 관계 없어요라고 하면서 손들겠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뭐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거래 대금을 코스닥이 넘어서는 날도 있고 어제는 뭐 만기일이어서 그렇지만 3시 10분까지는 코스닥 거래 대금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역시 이제 시장에서 이런 낮은 지수 상황에서 이제 뭐라도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에 단기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그 안에서 좀 트레이딩을 해보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순환매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그 중에서 좀 바이오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네. 일단은 사실 이제 지금이 좀 위험할 때예요. 뭔가 모를 안심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방심을 하게 돼서 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는 맞습니다만 어쨌든 뭐 개인 투자자분들 단 1%라도 좀 만회해 보시려는 이제 그런 노력, 그런 개인들의 매매가 만드는 이런 작은 거래 대금입니다만 나름대로 큰 변동성 이 안에서 이제 낙폭 과대가 주는 그런 이제 매매 기회 이런 것들을 좀 살려보자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우리 코로나 초창기에 나타났었던 BBIG의 추억에서 좀 감정 없는 매매를 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BIG가 뭐의 약자였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예. 정말 추억의 단어네요. 뭐 언론이 만들어낸 단어인데 요새 새삼 또 BBIG 또 ETF가 다시 또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업종 내 하락을 보면 일단 하락의 순서를 보면은 일단 바이오가 먼저 꺾였고 그 다음에 이제 범인터넷 계열, 뭐 게임, 또 뭐 메타버스 이런 게 꺾였고 그 다음에 배터리, 반도체 이런 순서로 꺾였고요. 요게 낙폭의 폭으로 본다 그러면 인터넷, 뭐 메타, 게임 이런 쪽이 가장 낙폭이 컸고 그 다음이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순서였어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낙폭 과대 순환매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낮은 상황에서의 변동성은 아무래도 바이오와
범인터넷 계열이 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수급적인 요인만 봤을 때는 가장 먼저 많이 빠졌던 두 섹터가 뭐 요즘 이 낮은 상황에서 조금씩 치고 올라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요 두 가지 때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단순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거래대금이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가 6조 5천억, 코스닥이 6조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12조 정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12조면 많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 증권사의 손익분기가 12조 5천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소증권사들은 리테일 쪽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얘기로 본다면 거래대금이 그만큼 없어요. 없는 그 외국인들은 지금 뭐 1,300원 뭐 들락날락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거 대한민국 들어갔다 환차손 볼 수 있는데라는 생각에 아주 프레시한 그런 자금이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개인들끼리 이제 물고 뜯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긴 힘들고, 지수는 여기에서 약간 뭐 요즘 속된 말로 이제 뇌절 상태죠. 옆으로 네. 쭉 누워 있고 이 안에서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언제까지? 저는 잭슨홀 미팅에서의 뭔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앞으로 한 20거래일 정도는 이런 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가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그런 예, 전략. 예, 상승. 그러니까 저희가 개편을 지금 했잖아요. 네네. 이번 주부터 개편을 했는데 사실 개편의 취지는 이게 롱머니,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와서 중장기적으로 트렌디한 상승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조금 깊이 있는 분석들을 이제 개장 전에 맞습니다. 많이 배치를 하고, 지금처럼 막 들쭉날쭉하고 뭐 쌩 난리가 나는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짧게 그때그때 대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속보성으로 저희가 적응하는 전략들을 잡는 게 이번 개편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죠. 네. 네, 그래서 뭐 바이오도 뭐 나름 그래서 오늘자 예를 들어서 오늘 바이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조정 아까 안 제가 나오겠죠, 바이오는. 말씀드렸죠. 켄타우로스가 나왔는데. 예, 기계적 안 됐고 또 바이오도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손절을 잡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 종목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손절을 좀 잡아두고 조정을 이용한 푸념을 절대 따라가는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이런 좀 순환매에서는 가장 중요한 매매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가 반등이 나오고 2차 전지나 게임주들 조정이 나오면 그쪽에서 또 기회를 찾는 이런 분위기로 좀 가야 되는 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ST팜 같은 경우 뭐 사전적으로 저는 손절 라인을 한 88,000원 정도로 잡아두고 이거 오면은 그냥 감정 없는 매매, 기계적인 매매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뭐 끊어내는 이제 그런 사전적으로 손절을 잡아두고 뭐 9만 원에서 9만 2천 원 사이에 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고 매도는 그냥 한 9만 8천 원 이상에서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정해놓고 딱 진입을 하시고, 또 그 근처 이렇게 가격이 오면 야 이거 9만 8천 원 하는데 10만 원 가지 않을까? 그래서 또 민기적 거리다가 또 파는 거 놓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가격은 지키겠다라고 모니터 옆에 포스트잇에 붙여두시더라도 그런 사전적으로 이제 가격을 설정을 해놓고 접근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속된 말로 땡기는 종목들은 네. HLB 관련된 종목들이 좀 땡기긴 해요. 그렇겠죠. 예, 예. HLB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HLB. 시세가 강한 수급이 있는 것들. 대장주라고 예, 하나? 수급이 있는 뭐 이런 뭐 HLB 땡땡땡 뭐 그냥 HLB도 좀 뭐 그렇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좀 이렇게 저가 매수라는 좀 생각이고, 또 제가 또 이렇게 관련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팔이 안으로 굽는 종목으로 봤을 때는 ST팜 그리고 케어젠 이 두 종목을 좀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전략 명확하죠. 뭐 김영민 매니저도 시장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컨텐츠, 소프트하고 좀 접근이 쉽고 대중성이 강한, 그리고 또 드라마나 영화들의 흥행작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시고 네. 네,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쇼박스 얘기해 주셨고, 정경민 차장은 ST팜, 바이오 두 개가 지금 요즘 뭐 테마나 모멘텀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가장 강하죠. 가장 강하죠. 이쪽 업종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